근데 되게 좀 많이 배웠어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옛날에 돈이 너무 없었대요 더스윙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영업 활동으로 돈을 네. 벌어야 되는데 그래서 별의별 모든 그런 BM을 다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고품격 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의 최용식. 정지혜입니다. 예, 저희 방송은 출근하면서 들어도 좋고요. 점심 먹고 들어도 좋고, 저녁 먹고 들어도 좋고, 무엇보다도 쉬는 날 멍 때리면서 들어도 좋고요. 그리고 뭐 저품격, 중품격 아닙니다. 예, 고품격 테크 방송이고요. 예, 오늘은 좀 흥미로운 주제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최근 2주간 가장 업계에서 떠들썩한 이슈가 무엇이냐라고 본다면 아무래도 그 더 스윙이라는 회사가 타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그 타다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굉장히 핫하지 않았나 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그와 이제 이야기할 이민재 기자 모셨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인사 좀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 이민재 기자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은 더스윙의 타다 인수권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더스윙이 타다를 인수하게 된 배경이나 현재 타다의 모기업인 토스가 타다를 팔려고 하는 이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스윙이 과연 타다를 인수하고 또 운영할 여력이 되는지, 뭐 시너지를 기대해 볼 만한지, 뭐 다양한 부분에서 좀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사실 제가 이 뉴스를 듣고 좀 놀라긴 했어요. 왜냐면은 사실 더스윙 잘 나가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거의 더스윙이 사실 킥보드 쪽에서 후발주자인데도 되게 빠르게 시장에서 그렇죠. 엄청 높은 지위를 점하면서 이익도 내고 됐죠. 있고 예. 그래서 더스윙 참 잘하는 회사 이렇게 생각했는데 타다를 인수해? 요거는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저처럼 아마 이 방송을 통해서 처음 들으신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슈에 대해서 조금 먼저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슈의 핵심은 이제 되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더스윙이 토스가 들고 있는 타다의 지분 60%를 약 230억에서 240억 원 정도의 인수를 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토스와 2대 주주인 소카 측은 최종 합의에 이른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긴 한데요. 언론 보도나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 더스윙의 인수가 좀 유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아직까지 뭐 도장 찍은 거는 아니다, 확정은 아니다. 네네. 그렇지만 이게 알려졌는데 네. 이게 실제로 기사화도 굉장히 많이 난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뭐 타임라인을 간략하게 훑어 보면요, 일단 올해 초부터 다양한 기업들이 타다의 인수자로 거론이 됐었습니다. 당장 IM택시의 운영사인 진 모빌리티가 타다와 합병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있었죠.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포티투 다시나 팀앤 모빌리티 등이 인수전에 뛰어들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진 모빌리티는 자금 조달 등의 이슈로, 그 다음에 팀의 모빌리티는 내부 의견 차이 등으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에 포티투닷 같은 경우에도 뭐 우리가 타다를 인수한다는 거는 그거는 이제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좀 일축을 하면서 결국에는 한 7월경에 더스윙이 굉장히 유력한 인수자로 거론이 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 인수전이 슬슬 결판이 나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사실 토스가 타다 인수한 게 2021년이잖아요. 그럼 사실 진짜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2023년에 갑자기 판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래요? 맞습니다. 이게 토스가 타다를 인수한 게 2021년도 11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2년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매각에 나선 건데, 주된 이유를 보면은 아무래도 당초에 기대했던 만큼의 어떤 시너지나 가시적인 성과가 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당장 타다의 지난해 성적표를 보면 매출 성장률은 그렇게 높지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적자 폭도 꽤 좀 크게 늘어났다. 좀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숫자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매출은 2021년도에 이제 38억 원이었는데 2022년도에 42억 원 정도로 늘긴 했어요. 이제 소폭 늘어났고, 그런데 이제 같은 기간 영업 손실이 177억 원에서 262억 원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 거의 한 8, 90억 정도가 적자가 이제 늘어난 거니까 뭐 결과적으로는 양사가 한 배를 타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의기투합을 한 첫 해였잖아요. 작년이 좀 성적표가 아쉬웠던 거는 사실이었던 겁니다. 그러게 좀 토스랑 하면 네.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하긴 했는데 뭐랄까 뭐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뭐 거래계 확대라든지 아니면 핀테크 서비스의 결합이라든지 좀 이런 게 기대가 됐었는데 아무래도 좀 토스가 버린 게 많다 보니까 좀 바로 이렇게 신경을 크게 많이 써주진 못한 상황이지 않나? 근데 애초에 인수했을 때 그림임을 가지고 인수했던 거는 맞겠죠? 그거는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실제 블로그를 통해서 굉장히 길게 쓰기도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도 뭐 그 블로그만으로는 글만으로는 100% 이해가 되진 않았지만 네. 근데 좀 크게 생각을 해봤을 때 분명히 모빌리티의 미래는 확실히 있고 여기서 굉장히 많은 거래액이 발생하니까 이게 핀테크를 붙이면 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거 비전 자체는 나쁘진 않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타다가 지난해 뭐 여러 가지 반등책을 좀 내놓으려고 하는 예, 것으로 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컨대 타다 넥스트라는 대형 택시 서비스도 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잘 안 됐나요? 이게 좀 어땠나요? 이게 뭐 물론 관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얘기인 것 같기는 해요. 무슨 얘기냐면 타다 입장에서는 뭐 지금 좀 잘 안 되고 있네? 라고 평가를 하는 게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신규 서비스를 내놓고 본격적으로 운영을 한 게 지금 1년이 조금 넘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잘 안 됐네? 실패했네? 뭐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거는 좀 시기상조일 수도 있다. 좀 이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타다 측의 입장을 한번 물어보니까 프로모션에 좀 많은 돈을 지출을 한 게 사실이라고 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좀 우호적으로 보자면 타다가 서비스를 출시하고 또 마케팅에 힘을 좀 많이 줘서 일시적으로 좀 비용 지출이 좀 커지긴 했고 그래서 실적이 좀 안 좋아졌고 그런데 앞으로는 좀 더 좋아질 가능성도 있다. 뭐 이렇게 우호적으로 해석할 여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어쨌거나 여전히 뭐 매출이 좀 별로 안 늘고 적자가 좀 굉장히 커지고 이런 건 좀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스 입장에서는 적자 자회사의 뭐랄까요 좀 불확실한 턴어라운드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좀 빠르게 정리하는 편이 낫다 이렇게 좀 판단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진짜 타다 팬이거든요. 그래서 타다 넥스트도 많이 탔어요. 근데 프로모션은 진짜 돈 많이 쓴 게 맞는 게 쿠폰을 진짜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저도 한번 했던 것 같아요. 타다 넥스트 잡으면은 그 할인 쿠폰이 막 30%막 이렇게 할인이 되고 그래서 되게 차가 괜찮은데도 되게 싸게 탈 수 있었는데 그 당연히 좋긴 하죠. 근데 이러면 남는 게 없을 텐데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기는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점점 어쨌든 택시 탈 시간이 좀 줄어들고 하니까 그랬는데 이제 프로모션에 돈을 많이 들였다고 하니까 뭔가 다 연결이 되는 것 같고 그런데 근데 사실 제가 아까도 확실히 그림을 가지고 인수한 게 맞느냐라는 의구심을 보였잖아요. 근데 이게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그때 토스가 타다 인수했을 때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렇죠. 네. 토스가 잘하는 거는 인정인데 모빌리티에서 토스 과연 잘 아는가 뭐 이렇게 하고 대체 무슨 시너지가 날 수 있냐 이렇게 되게 비관적으로 보신 분들도 사실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그래도 토스와 타다가 함께한 시간이 짧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시너지가 났었던 것이 아예 없는가. 없진 않습니다. 없진 않다. 예, 실제로 토스에 결제를 붙여서 네. 타다의 신규 고객 유입량을 좀 늘리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타다가 피지 수수료를 얼마간 절감할 수도 있었다라고 해요. 다만 이제 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뭐 시너지를 고려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 득보다 좀 실이 많았다고 이제 좀 보여지고요.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싶어서 사실 토스 쪽에도 연락을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좀 아무래도 좀 본 이슈에 대해서 말을 좀 아끼시는 눈치였고요. 뭐 덧붙이자면 뭐 좀 말을 아끼는 거는 뭐 지분 40%를 가지고 있는 소카 측도 마찬가지여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실이 많다고 판단하셨구나. 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확실히 뭐랄까 돈이 좀 시장이 많았다면 좀 다른 모습을 그릴 수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럴 이런 수도 있을 것 생각도 같습니다. 들긴 합니다. 네, 예. 조금 더 기다리고 이렇게 좀 턴어라운드를 예. 기다릴 만한 시간을 벌 수도 그렇죠. 있었겠죠. 우호적이었을 텐데 네. 아무래도 요즘 유동성 위기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토스는 타다를 좀 제가세 주고 매각을 하나요? 제 생각에는 좀 많이 떨어졌을 것 같은데 좀 어떠나요? 예, 맞습니다. 앞서 보도된 것처럼 230-40억 정도. 사실 이것도 이제 뭐 추정치이긴 하거든요. 근데 뭐 어쨌거나 거의 비슷하다고 하니까 그 정도의 이제 지분 60%를 만약에 이제 넘기는 조건이다.
그대로 딜이 마무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토스는 제법 손해를 보고 파는 게 맞습니다. 토스가 2021년도에 소카로부터 타다 지분 60%를 600억에 인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샀던 가격의 막 뭐 절반도 못 받게 생긴 거죠. 물론 이제 토스라는 기업의 어떤 규모나 재무 상황을 고려를 하면은 그것 때문에 막 진짜 뭐 토스가 막 이렇게 뭐 휘청이고 막 크리티컬하고 뭐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전히 좀 마음 아픈 그런 그 손해 규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제가 창업자의 마음을 몰라서 그렇대. 예. 창업자의 마음 죽으면 아시니까. 보통 이런 일 있으면 이승건 창업자님은 너무 속상하시겠죠? 그러진 않을까요? 않을 것 같고요. 물론 아쉬움은 있겠죠. 네. 근데 300억은 날렸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네. 투자라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뭐 비즈니스하다 몇백억 적자 나면 당연히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만 투자라는 거는 뭐 일부 날릴 수도 있지만 다른 걸 통해서 또 벌기도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토스뱅크 같은 경우는 투자 활동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자본 활동으로 만든 건데 뭐 토스뱅크 같은 건 순식간에 이제 조 단위의 그런 걸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최대 주주 위치가 됐으니까. 그래서 뭐 이런 과정을 반복을 하다 보면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뭐 아쉽긴 하지만 이거 진짜 머리 아프네 막 이거 어떡하지 막 이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게. 더 스윙 왜 타다를 사려고 하는가? 왜일까요? 사실 더스윙은 창업 초반부터 뭐 물론 지금도 초반이긴 하지만 종합 모빌리티 기업이 되겠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꾸준히 해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은 킥보드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기 자전거도 서비스할 거야. 뭐 그거 말고도 뭐 전기 스쿠터도 하고 이렇게 뭐 계속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나갈 거야.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더스윙의 지난 행보를 보면 실제로 그렇게 해왔어요. 지난해부터 이제 더스윙 같은 경우에 본격적으로 전기 자전거 공유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길거리에서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킥보드 업체 중에서는 매우 드물게 전기 스쿠터도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요, 좀 업계에서 다른 경쟁사들하고 비교해봐도 꽤 기민하게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뭐 저도 실제로 네. 요즘 뉴스를 보니까 뭐 해외에서는 킥보드만큼 전기 자전거가 굉장히 유행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듣긴 했어요. 그래서 확실히 좀 트렌드가 바뀌는 것 같고 탈 것의 트렌드가 바뀌는 것 같고 그래서 뭐랄까 그 회사들도 그에 대해 좀 대응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좀 더스윙과 같은 그런 킥보드 회사들이 이렇게 포트폴리오 혹은 탈 것을 늘리는 이유가 좀 뭐라고 보세요? 일단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킥보드 업체들 모두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전동 킥보드를 빌려주는 것만으로는 매출 규모를 만드는데 한계가 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탈 사람이 좀 정해져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뭐 수백억 원 규모의 매출을 만드는 업체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과연 향후에 뭐 1,000억, 2,000억 뭐 이런 식으로 뭐 매출을 잘 늘려 나갈 수 있을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결코 쉽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의견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더스윙 같은 경우에 2026년도에 IPO를 하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킥보드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좀 필요하긴 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기 자전거나 전기 스쿠터로 포트폴리오를 늘리면 정말 좀 다양한 사람들을 고객으로 끌어올 수 있을지 그래서 매출 규모를 늘릴 수 있을지 이런 점이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좀 알아보니까 실제로 탈 것마다 좀 유저의 성격이 다 다르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좀 짧게 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탄대요. 뭐 5분에서 10분, 좀 길어도 한 15분 정도? 그러니까 뭐 그 정도면은 선릉역에서 뭐 역삼이나 강남역 정도 가는 것 정도가 되죠. 좀 그런 유저분들이 이제 좀 많이 이제 사용을 하는 반면에 전기 자전거는 오히려 한 20-30분 막 이렇게 타시는 분들이 꽤 많대요. 뭐 출퇴근용으로 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리고 이제 뭐 전기 스쿠터는 뭐 배달이나 뭐 기타 다른 용도로 쓰이기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뭐 이제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 다양하게 갖추고 있으면은 요걸 필요한 사람한테는 요걸 서비스 해줄 수 있고 요걸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는 요걸 서비스 해줄 수 있고 그래 뭐 다양한 수요를 끌어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륜차까지 서비스할 수 있다면 뭐 이전보다도 더 다양한 잠재 고객들을 끌어올 가능성은 커질 거고요. 그래서 더스윙 입장에서는 지금과 같은 속도로 뭐 성장을 아마 이제
뭐 혹은 이제 더 빠른 속도로 이렇게 성장을 목표로 하고 계실 테니까 포트폴리오를 좀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충분히 느꼈을 만하다고 봅니다. 근데 솔직히 그 용어 있잖아요. 킥란이라고. 네네. 킥란이 아시죠? 막 예, 치이는 거. 킥보드 막 예. 그런 그쵸, 그쵸. 안전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기도 하고 사실 규제 이슈도 사실 킥보드 사업에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킥광 예. 입장에서 당연히 사업을 키우는데도 이렇게 더스윙이요. 더스윙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규제 이슈도가 진짜 이유 아닌가요? 좀 큰 이유 아닌가요? 그것도 굉장히 주된 네. 배경 중에 하나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뭐 직접적인 좀 연관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21년도에 규제가 굉장히 좀 강해졌잖아요. 뭐 헬멧 관련된 것도 그렇고 인도주행 관련된 것도 그렇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좀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당시에 실제로 업체들 매출이 엄청 줄었다고 했어요. 평시 대비 막 매출이 70%가 빠지고 꽤 시간이 지났는데도 막 이전 대비 한동안은 막 20-30%씩 이제 빠진 상태로 사업을 했다고 하니까 좀 타격이 크잖아요. 그런데 이제 킥보드 외에 탈 것들은 규제 리스크가 좀 덜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당장 전기 자전거 같은 경우에 킥보드보다 좀 규제 약한 게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유저 입장에서도 좀 뭐랄까요, 좀 진입 장벽을 낮게 느낄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스쿠터나 이제 사륜차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포트폴리오 다각화의 배경에는 규제 리스크를 좀 어느 정도 해칭을 하려는 심산도 있었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더스윙이 이제 제공하려는 이제 탈 것의 종류를 이제 계속 늘려나가는 것도 이런 방향성하고 좀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뭐 이런 게 문득 떠올랐거든요. 네. 이게 규제 리스크랑 비슷한 대한 건 아닌데 예전에 소셜 커머스 회사들이 원데이 딜을 했었잖아요. 반값 할인을 그걸 했는데 엄청 노이즈가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반값 할인을 쿠폰을 받아서 했는데 정말 서비스도 반값 뭐 이러면 이제 열받아가지고 이제 막 글 올리고 해서 뭐 정말 지상파 보도 나고 뭐 이게 근데 계속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쨌든 그 모델 자체는 굉장히 힙하고 파괴력이 있었기 네. 때문에 거래액은 확 모아졌고 그래서 소셜 커머스 회사들은 결국 그러면 이 트래픽과 거래액을 좀 안전지대로 가자. 그래서 결국 전자상거래 쪽으로 가서 네. 그게 나온 게 이제 쿠팡이고 그쵸.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약간 뭐랄까 더스윙도 전동 킥보드가 뭐 핫하고 힙하고 지금 상당한 매출을 내고 있지만 좀 약간 이것만으로는 그쵸, 길게 가기에는 보면은, 좀 예. 어렵고 약간 좀 안전지대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건 좀 어떻게 보세요? 네. 네, 이제 그 말 충분히 일리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거나 뭐 이게 다양하게 갖춰두다 보면은 뭐 이게 좀 이슈가 좀 안 좋은 이슈가 뭐 터진다던가 뭐 그러면은 뭐 이거 서비스하면 되고 뭐 저게 조금 안 좋은 이슈가 터졌다 그럼 뭐 이걸 뭐 서비스하면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도 분산 투자를 하잖아요. 그 뭐 맞는 비인지 모르겠는데 뭐 약간 비슷한 측면도 있다는 생각도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보면 더스윙이 타다를 인수하는 이유에는 뭐 꽤 여러 가지가 있다. 좀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서 규모화를 하려는 게 이제 첫 번째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규제 리스크 관련해서 이제 좀 위험 분산하는 그런 효과도 분명히 있긴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뭐 사실 이게 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종합 모빌리티 기업이 되겠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도약을 하려면 사륜차가 이제 필요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다를 인수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매력적인 매물로 보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면서도 좀 필연적인 측면까지도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안 좋은 얘기를 하자면 그건 알겠는데 근데 사실 어쨌든 토스가 타다 인수했는데 어쨌든 잘 안 된 거잖아요. 그 원래 그 좀 잘 안 되는 기업을 인수를 해서 다시 턴어라운드 시키는 게 진짜 너무 어렵잖아요. 실제로 성공 사례도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근데 이제 되게 쉽게 생각하면 토스가 해도 안 되는데 더스윙 입장에서 기분 나쁘실 수도 있지만 더스윙이 해서 될까? 솔직히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왜냐면 자본력 토스는 솔직히 뭐 쉽게 생각하면 돈도 많고 노하우도 그렇죠. 많고 인력도 많고 근데도 안 됐어. 근데 더스윙이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저도 그 점이 궁금해서 네. 한번 이제 뭐 회사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한마디로 이제 정리를 하면은 더스윙은 지금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는 오. 상태입니다.
떠오르는 해군요. 예. 자신감의 이유는 네, 맞아요. 있겠죠? 이제 뭐 인수한 기업을 잘 키우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쉽지 않다는 거는 저수인 경영진들도 이제 너무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래도 우리가 하면 잘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더스윙 측에서 밝혀온 그 입장 중에 하나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초기 실사를 했고 그 결과를 보니 충분히 올해 월간 이익을 바로 낼 수 있을 것 같더라. 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내년도에 합병법인 기준으로 연단위 영업이익도 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까지 이제 전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한 자신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뭐 사실 자신감은 뭐 스타트업 경영자라면 뭐 절반 이상은 다 갖고 있긴 한데 아, 그렇죠. 좀 근데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쵸. 더스윙인데 저도 듣긴 했어요. 얼핏 되게 경영 잘한다. 네, 저도 좀 네. 그 자신감의 원천 근거 그게 뭘까요? 무엇이라고 보나요? 결국에는 그냥 운영 실력이 그만큼 자신 있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실적에서 뭐 사실 어느 정도 좀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아스에서도 사실 상반기에 많이 그 네. 뭐 실적 기사 이런 거 많이 썼잖아요. 이제 보면은 뭐 더스윙이 종종 등장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더스윙이 뭘로 이제 등장을 하냐면은 뭐 잘 성장한 회사 뭐 이런 맞아요. 주제로 네. 이제 기사 다룰 때 꼭 빠지지 않고 이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지난 몇 년 동안 엄청 잘 큰 게 사실입니다. 실적을 살짝 소개를 드리면 당장 2022년도에 한 470억 원 정도의 매출을 냈어요. 이게 전년 209억 원 정도였으니까 2배 이상 성장을 한 것이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매년 한 16, 17억 원 정도 이게 2년 연속 영업이익까지 냈어요. 그러니까 뭐 되게 잘한 거죠. 지금 2018년도에 설립된 스타트업이니까 뭐 이렇게 업력 짧은 것까지 고려하면 그렇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건 여담인데 더스윙이 이제 KIFRS 그러니까 국제회계 기준으로 실적을 집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대부분의 동종업계 경쟁사들은 KGAAP라는 네. 예, 한국 회계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더스윙이 다른 경쟁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지난해 매출이 470억 원보다도 많은 542억 원이 된다. 라고 하고요. 이 뭐 회사 측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다 보니 뭐 함께 소개를 좀 드려봅니다. 네, 드려보고 계속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면 사실 스타트업 중에서 이 정도로 뭔가 단시간 내에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주면서 흑자까지 기록한 곳들이 정말 드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가 킥보드를 이 정도 했어. 그러니까 타다에서 서비스하는 뭐 택시, 프리미엄 밴 이런 것도 우리 잘할 자신 있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자신감 갖게 된 것도 좀 무리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네. 아웃스탠딩에서 이민재 기자가 쓴 그 더스윙에 관한 그 여러 가지 봤는데 인터뷰도 하시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근데 되게 좀 많이 배웠어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옛날에 돈이 너무 없었대요 더스윙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영업 활동으로 돈을 네. 벌어야 되는데 그래서 별의별 모든 그런 BM을 다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보통 그 킥보드를 대량으로 그 사거나 아니면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그 빌려주는 형태인데 그게 아니라 정말 프랜차이즈 형태로 지방에 있는 사업자들에게 뭐 이걸 공급하기도 네. 하고 아니면 정말 킥보드 운영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걸 빌려서 또 이렇게 또 빌려주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BM을 만들어서 이렇게 돈을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저도 이게 굉장히 창의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좀 배웠었고 또 한 경제지에서 또 그런 걸 썼어요. 그 하나의 칼럼을 썼는데 저 스타트업이 이익을 내는 방법 이런 걸 썼어요. 근데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익을 내는 거는 절대 고상하지 않고 정말 쥐어짜야 된다. 그러면 이익이 나온다. 대신에 회사의 성장을 통해서 조직원에게 나중에 뭐 스톡 옵션이란지 이런 걸로 보상을 해주면 된다. 뭐 이런 글도 봤는데 전 되게 재밌고 굉장히 흥미롭게 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김영선 대표님이 나와서 저희 이야기를 나누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이런 측면에서 저는 확실히 좀 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뭐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면은 근데 실제로 전동 킥보드랑 전동 자전거 공유 서비스 그 업계에서 예. 실제로 지금 더스윙의 위치가 어느 정도요? 탑티어는 맞죠? 예, 탑티어가 맞고요. 네. 그게 뭐 실적이나 네, 보유하고 네. 있는 기기 대수 뭐 이런 것들로 가늠을 해볼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위치인지. 이 둘을 다 고려해도 선두 업체라고 보기에 손색이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
추가 설명을 드려보면 더스윙과 함께 이제 1위를 다투는 곳 중에 지바이크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지바이크의 실적을 보면 2022년도에 이제 522억 원 정도 매출이 났거든요. 전년 대비 성장률은 56%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더스윙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이제 동일한 기준 KGAAP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이 한 542억 원 정도. 전년 대비 성장률은 123% 정도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1, 2위를 뭐 다투고 뭐 거의 뭐 실적으로 매출로는 막 1위고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경쟁사들 실적도 뭐 말 나온 김에 좀 소개를 같이 드리면 킥고잉이랑 싱싱은 각각 이제 한 133억 원, 118억 원 정도 매출을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스윙이 이제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뭐 이미 넘어서고 계속 격차까지 이제 벌려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기기 대수를 보면은 기기 대수는 좀 압도적인 1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 더스윙이 킥보드랑 자전거랑 스쿠터를 다 합쳐서 한 10만 대 정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국내에서는 1위고요. 이제 글로벌로 봐도 5위라고 하더라고요. 오, 그럼 예. 되게 많이 하는 거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킥보드 업체 중에서는 규모화도 굉장히 빠르게 잘 해내고 있는 셈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도에 설립된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뭐 5년 만에 뭐 이 정도 성과를 냈다. 뭐 잘했다. 뭐 이런 생각이 자이언트 베이비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탈 것의 종류는 좀 다르지만 그러니까 이제 뭐 킥보드, 자전거, 스쿠터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종류는 좀 달라도 우리가 해보니까 어떻게 좀 운영하면 되는지 좀 노하우가 좀 생긴 것 같아. 좀 이런 자신감 좀 가시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예 납득이 안 되는 건 아니네요. 네. 그러면 결국 관건은 뭐 자신감은 이해하는데 어쨌든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이민재 기자가 이야기한 게 240억 원을 일단 이야기하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 더 들 거예요. 왜냐하면 뉴 머니를 넣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단순히 그렇죠. 지분 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유증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뭐 정말 그 이상이 들 텐데 과연 그 정도의 현금이 실제 있나요? 더 스윙에? 일단 회사 측 입장은 충분히 인수할 여력은 된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회사의 재무 상태표를 한번 봤어요. 근데 지난해 기준으로 보유 현금이 한 80억 정도 예,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더스윙 측의 문의를 추가로 해보니까 지금은 거기서 좀 더 늘어나서 한 100억 원저리 정도의 자체적인 유동성을 확보하고 뭐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계속 흑자 경영을 했으니까 그래도 여력이 좀 네네. 신생 스타트업 치고는 있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잘한 거는 맞는데 네네. 근데 어쨌든 아까 타다 인수가가 260억 더 들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100억밖에 없는 거면 부족한 거잖아요. 네. 이거는 외부에서 자본 조달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럴 겁니다. 지금 더스윙이 시리즈 C 투자를 진행 중인 진행. 상황인데 여기서 조달할 수 있는 금액도 좀 제법 될 거다라는 게 더스윙 측의 입장인데요. 물론 어느 정도 밸류에 어느 정도 규모로 이제 투자금을 유치할지는 아직 나오진 않았죠. 예, 그렇긴 한데 뭐 아무래도 지난 몇 년 동안 뭐 좋은 성과를 보여줬던 건 이제 사실이니까 투자 유치 성과도 좀 잘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뭐 타다의 몸값이 뭐 이제 240 이제 요즘 비싸지만 많이 낮아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2년 전까지만 해도 1,000억 원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올해 인수설이 나오고 밸류 한 800억 원으로 뭐 떨어졌다, 뭐 이런 기사도 나왔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뭐 몸값이 낮아지면서 지금 한 400억 원대가 된 거잖아요. 뭐 그 점을 고려를 하면은 뭐 물론 이제 뭐 여전히 이제 많은 금액이긴 한데 그래도 꽤 많이 내려온 점도 좀 더스윙 측에서 이제 불가능하진 않다라고 판단한 이유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뭐 인수했을 때 아무래도 타다의 적자 상태를 굉장히 예민하게 보고 그걸 이제 컨트롤 할 텐데 뭐 아까 적자라고는 이야기하셨잖아요. 근데 정말 실제 재무 상태가 어떤지 타다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이것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경영 상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타다의 재무 상태 역시 뭐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우선 여러 번 대규모 적자를 발생을 시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손금이 이제 계속 누적이 돼서 지난해 기준으로는 결손금이 한 592억 원 정도로 이제 적지가 않습니다. 또 단기말 기준으로 현금하고 현금성으로 볼 수 있는 단기금융 상품 이렇게 좀 더해 보면은 91억 원 정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작은 돈 결코 아니지만 타다의 이제 비즈니스 규모라던가 그동안 이제 비용 지출 추이 같은 것들을 토대로 좀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은 결코 좀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더스윙한테도 더스윙이 좀 시간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빨리 어쨌든 이 상황 안 좋은 거를 마무리하고 이렇게 흑자 전환까지 좀 시켜내야 네. 되잖아요. 그러기엔 좀 시간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 더스윙이 아마 올해나 내년에 시리즈 C 라운드 투자를 이제 마무리한다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2026년도에는 IPO를 목표로 하고 있고 뭐 이런 점들을 고려를 해보면 뭐 그 전에 BEP도 맞추고 흑자 전환까지 이제 해내야지 사실 이상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이제 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스윙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까지 많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타다를 빠르게 흑자 서비스로 탈바꿈시키지 못하고 지금처럼 계속 적자를 내는 상태로 좀 안고 간다라고 한다면 이번 인수가 오히려 좀 자칫 감당하기 어려운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소지도 없진 않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제가 봤을 때 장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타달 인수에서 기업 가치를 불린다라는 전략만을 고수하면 지금 시간이 없고 좀 다급한 게 맞지만, 그런데 어쨌든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타다의 몸값은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쵸. 0에 수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또 그런 걸 고려하면 또 아닐 수도 있는 거고, 또 아니면 뭐 그 더스윙 입장에서는 협상력을 늘리기 위해 뭐 다른 카드도 고민할 테니까 약간 좀 복합적이지 않나, 그렇게 그런 생각도 방금 드는데, 근데 또 마지막에 약간 변수가 생긴 것 같아요. 약간 이게 좀 흥미진진한 부분인데, 더스윙 쪽이 2대 주주인, 타다의 2대 주주인 소카, 어떻게 보면 원래 이제 그 네. 모체와 같았죠. 그럼 거기와 좀 갈등을 빚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좀 네.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소카는 여전히 타다의 지분 40%를 들고 있는 2대 주주죠. 그리고 더스윙은 원래는 이 2대 주주의 지분까지 모조리 인수를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카가 타다 측에 대여했던 70억 원 규모의 차입금이 있다고 해요. 이거 좀 상환을 두고 양사 간에 의견 차이가 생겨버린 겁니다. 소카 측은 대여금을 더스윙이 대신 납부하길 희망했다고 알려졌고요. 동시에 더스윙의 지분과 이사회 참여까지 그렇게 좀 요구를 했다고 하네요. 더스윙 쪽에서 별로 안 좋아했을 것 같은데요? 이러고 네, 맞습니다. 안 좋아한다. 되게 싫어했을 것 같은데요? 뭐 더스윙 측은 뭐 이런 거죠. 뭐 설령 이제 지분을 획득한다 그래도 이사회 참여를 할 정도로 소카가 지분을 많이 가져갈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이제 뭐 소카가 일레클이라는 공유 전기 자전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더스윙하고 사업 영역이 이제 겹칩니다. 왜냐하면 더스윙도 전기 자전거 네. 공유 서비스를 제공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스윙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뭐 이사회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경쟁 업체한테 우리 데이터를 보여줘야 될 수도 있잖아요. 뭐 그 점을 좀 걱정을 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그거는 좀 너무 경영상으로 이제 치명적인 결정이다 보니까 소카 측과 좀 의견 대립까지 하게 됐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더스윙은 지금 토스 측 지분 60%만 인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뭐 당초 100% 이제 이렇게 인수하려는 계획은 좀 틀어지긴 했는데, 뭐 좀 다르게 보면은 돈을 좀 덜 들이고 최대 주주에 올라서는 뭐 그런 뭐 방법이 됐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분 100%를 어쨌든 인수하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60%만 가져가는 건데, 이게 앞으로 경영상에 있어서 리스크가 되진 않나요? 당장의 크리티컬한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더스윙이 어쨌거나 이제 지분 60%만 인수하는 것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최대 주주의 지위를 확보를 하는 것은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운영의 측면이라던가 뭐 영업의 측면이라던가 뭐 기타 이제 대부분의 의사 결정을 하는 데는 뭐 별로 이제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일부분의 이제 뭐 주요한 의사 결정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뭐 구조 조정이라던가 인수 합병이라던가 이런 좀 되게 굵직한 의사 결정을 할 때는 뭐 내홍으로 번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 뭐 당장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소카가 이사에 참여하겠다는 뭐 이거 이야기를 듣고 약간은 좀 그
선을 조금 넘었다 이런 느낌 받긴 했어요. 근데 아마 그게 좀 다르게 얘기하면 나중에 한번 합쳐보자 이런 거에 대한 넛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그거를 암시. 더 스윙이 거절한 거는 우리는 쑥카보다 더 큰 회사 되겠다라는 또 자신감과 뭐 이런 걸로 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좀 도발과 도발이 약간 붙은 것 같은 약간 뭐랄까 신경전 정도로 저는 좀 약간 해석을 하긴 했습니다. 오, 예. 그렇군요. 민재님은 어쨌든 네. 굉장히 취재 열심히 하시고 인터뷰도 많이 하셨는데 이번 대회를 어떻게 보시나요? 뭐 굉장히 과감한 배팅을 하는 것 같다 그런 인상을 받았고요. 뭐 사실 한편으로는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뭐 더스윙 계획대로 턴어라운드를 시키고 규모화까지 해낼 수 있다면 뭐 신의 한 수가 되겠죠. 예. 그런데 만약에 이제 토스 인수 후의 모습처럼 뭐 지지부진하다면 뭐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을 테니까 뭔가 이 뭐 이게 좀 잘 될 수 있는 가능성과 이제 좀 위험한 가능성 둘 다 있는데 뭔가 과감하게 이제 난 자신감 있어 하고 하는 모습이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뭐 지혜님 어떻게 보셨나요? 비과학적인 얘기 해도 되나요? 아니 실제로 많은 VC 분들을 만나서도 들은 얘기도 한데 되게 많이 하시는 말씀이 스타트업은 기세라고. 그렇죠. 네, 근데 제가 그건 사이언스입니다. 네. 기세는 사이언스예요. 근데 정말로 제가 뭐 어쨌든 아웃스탠딩 와서 많은 스타트업 만나보고 기세란 게 정말 존재하고 기세가 정말로 사세에도 영향을 주는구나라는 거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근데 기세라는 면에 있어서 지금 더스윙이 지금 씬에서 딱 봤을 때 기세 요즘은 가장 등등하고 좋은 데가 어디야 하면 사실 첫 손에 꼽히는 게 더스윙이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악플이 달릴 수도 있어. 기세가 어떻게 저렇게 비과학적인 얘기를 하냐고. 하지만 저는 그런 기세라는 면에서 봤을 때 더스윙이 실제로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사실 실적으로도 증명한 부분이 굉장히 있고 경영의 묘나 이런 건 분명히 보여주는 게 있잖아요, 역량을. 그래서 저는 응원을 하고 좀 그래도 좋은 얘기 해주고 싶다. 이게 제 입장입니다. 뭐 저도 동감을 하고요. 네. 그리고 뭐 한 가지 덧붙이면은 저는 이제 타다 몸값이 생각보다 좀 많이 떨어졌다는 점도 그쵸. 눈길이 많이 갔어요. 2021년도까지만 해도 뭐 기업가치 1,000억 원 수준 이렇게 거론이 됐었는데 지금 거의 뭐 400억 원 수준으로 이제 절반 넘게 떨어진 거니까 뭐 그건 좀 아쉽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한때는 막 9개월 만에 사용자 100만을 모았다. 뭐 그중에 제가 있었습니다. 네, 그걸로 되게 그 9개월 만에 100만 명 그걸 되게 유명했잖아요. 뭐 그런 서비스가 진짜 거의 없는데 우여곡절이 또 있고 뭐 이래가지고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었네요. 네. 그래서 저는 뭐랄까 더스윙의 기세가 굉장하다는 걸 인정하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타다를 인수를 해서 정말 구조조정과 혁신에 성공한다면 저는 진짜 유니콘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완전 모빌리티가 가능하죠. 너무 시장이 크기 네, 때문에 그래서 진짜 미래 산업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정말 쏘카가 가장 큰 뭐랄까 불확실성인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어쨌든 둘은 뭐 어느 정도 그 경쟁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허용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그 중간에 낀 토스는 어떤 결정할 것인가. 근데 그 조금 궁금한 게 타다 같은 경우는 타다 내부의 어떤 분위기를 좀 끌어올리는 것도 되게 좀 중요한 과제이지 않을까요? 지금 제가 타다 내부 직원이면 좀 되게 많이 속상할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모티베이션도 많이 떨어지고. 모티베이션은 되게 많이 떨어졌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모 회사도 막 2번 바뀌고 그렇죠. 우리도 한번 어쩌면 우리는 기세 등등하지만 그거를 해결하는 것까지가 더스윙의 과제가 아닐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믿음을 생각이 줘야 드네요. 되잖아요. 네, 우리는 정말 함께 큰 그림을 만들어 나갈 것이고 우리 같이 잘 될 것이다. 이거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서 쉽지 않겠지만 또 이렇게 기세 등등한 거 보면 하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을. 되게 궁금해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어떻게 아마 될지. 그런 구조 만들려면 사실 창업자가 있는 회사가 그 대주주인 회사가 제일 맞죠. 그래서 그거는 정말 맞네. 아무래도 네. 그 장기적인 헌신을 하고 모든 에너지를 네. 끌어올릴 텐데 그게 어쨌든 그 내려가니까요. 네. 그래서 그게 맞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굉장히 좀 복잡한 딜이네요. 네. 재미있으면서. 그게 너무 재밌지 않아요? 너무 재밌어요. 되게 굵직한 회사들이 많이 얽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더스윙의 어떤 그런 자신감도 계속 눈길이 가고. 나중에 막 10년 뒤, 막 20년 뒤에 무슨 경영학 교과서의 사례로 나올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재밌지 않아요? 전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실시간으로 현실을 살면서 봐서 아주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더 스윙의 타다 인수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아쉽게도 시간이 벌써 됐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더 재밌는 주제, 더 흥미로운 주제 가져오도록 할 것이고요. 그러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